송년회의 계절입니다. 어저께는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AMP, 즉 하버드 최고 경영자 과정이죠.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참 좋은 과정입니다. 좋으신 분들도 많이 가셨고, 오늘은 그 송년회 모습과 그리고 또 저희 하버드의 추억 함께 공유합니다. 많은 젊은 경영자들이 세계 경영과 그리고 좋은 그 케이스들을 배워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이 하나에 30년의 세월을 담습니다. 1993년 하버드 AMP 112기로 공부할 때 하버드 매점에서 산 타일을 요즘도 메고 다닙니다. 자주 빛깔에 베리타스 선명하고 너비도 맞춤하고 컬러나 디자인도 전혀 어색지가 않아서 누가 봐도 24년 전 물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애착가는 물품이다 그렇듯 이 타일을 맬 때마다 당시의 모습들이 어제인 듯 다가섭니다. 1993년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회사 사건을 수습하느라 저는 완전 탈진 상태였고, 공부는 핑계일 뿐 그 핑계로 실컷 쉬고 놀아나 보려 골프채부터 챙겼으나 결국은 프로포즈도 못한 채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20개국 129명의 기업 임원들로 구성된 HBS AMP 112기는 쉴 틈을 허용하지 않았고, 덕분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유명한 하버드식 케이스 스터디의 진수와 찰스 리버 하버드 스퀘어의 추억을 가질 수 있었으니 지금 생각해도 당시 결정은 참 잘했다 싶은 것입니다. 동문수학한 국내의 하버드 알럼나이 멤버들 역시 지금껏 친교를 이어오며 오늘의 저를 만드는 데 큰 버팀목이 되었으니 고마운 일입니다.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지금 다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 멋진 삶을 꾸려가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청춘합창단과 고 글로벌 비전으로 세계를 간다 하면 그 친구들 뭐라 할까요? 아마도 틀림없이 great 하며 엄지를 척 세울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 물건 하나로 당시를 추억하듯 지금 행하는 나의 모든 은행들이 20년 후, 30년 후 제 기억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삶, 그저 성심으로 임할 뿐 다른 도리가 있겠습니까? 하버드 최고의 과정 중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장기적인 프로그램은 Advanced Management Program, 즉 AMP일 것입니다. Transforming Proven Leaders into Global Executives라는 타이틀에서 보듯 검증된 리더들을 글로벌 경영자로 변형시키는 프로그램이 바로 AMP 과정입니다.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과 같이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요구도 마찬가지로 진화합니다. AMP는 가장 훌륭한 관리 실행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전략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최신 전략을 알아볼 수 있는 강력하고 변형적인 학습 경험입니다. 하버드 AMP 과정은 하버드 캠퍼스에서 1년에 2번 봄가을에 걸쳐 개강됩니다. 학비는 다른 학교 과정들보다 상당히 비싼 편이지만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하버드 AMP 수강을 권유합니다. 많은 훌륭한 분들의 선배가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중 몇 분만을 추려서 저와의 인연 그리고 그때의 감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은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먼저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2017년 제가 썼는데요. 이른 새벽이지만 이거를 안 쓸 수가 없다. 어제 노보텔 램바스터 강남에서 열린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정예 모임에서 전달된 하나의 메시지가 참 공감이 되고 부럽고 이 사회에 좀 잊고 가지신 분들이 본받았으면 해서이다.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님, 오랫동안 장학사업을 해왔지만 많은 회의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공부는 잘했을지 몰라도 사회에 반드시 이로운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열버지고 때로는 악한 일까지 서슴없이 하는 걸 보고 큰 실망과 회의가 들어 이 모든 것들이 사람 하나 만드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셨다고 한다. 하여 사람 만드는 인생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심하고 우리 멤버들에게 귀한 경륜과 지혜를 나누어 주실 것을 요청하셨다. 구체적 운영계획 및 학생 선발 요령 등이 다음 주쯤이면 공지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김재철 회장님, 적수공관으로서 참 치잡이 선장이 되고 동원그룹을 일구었으며 무역협회 회장으로 2012 여수 엑스포 조직위원장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1975년부터 2001년까지 무려 36년간이나
국정국어교과서에 글을 올렸습니다. 1975년도부터 1988년까지 실업계 고교 2학년 국어교과서에 거센 파도를 헤치며라는 김혜자의 글이, 그리고 1984년, 89년, 1996년, 2001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에는 바다의 보고라는 그의 글이 각각 실렸습니다. 1989년부터 1996년까지 남태평양이라서의 그 글이 또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김 회장님의 글솜씨가 매우 탁월하다는 것은 국어교과서에 실린 그의 글이 다양한 갈래에 속한다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교과서에 실린 거센 파도를 헤치면은 원양 어선에 올라서 쓴 일기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바다의 보고는 해양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밝히는 설명문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남태평양에서는 동생에게 보내는 서가문입니다. 정보 전달을 위한 글과 정서 표현을 위한 모든 글이 모두 교육적 가치가 충분할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좀 가지고 힘센 사람들이 그 힘과 가짐을 이런 가치를 배우고 실행하며 쓰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가치를 돈 아닌 명예와 공헌해 두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가치가 존중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는 한 이 세상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나는 그 희망을 보았고 오늘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에 대한 평소의 존경에 그 취지에 대한 공감이 되어져 제1차로 돕겠습니다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IMF 때 우리나라를 경제 위기로부터 했던 걸출한 경제부총리 이현재 부총리의 이야기입니다. 2018년 9월 4일자 제 페이스북 포스팅입니다. 지인을 미디어에서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더구나 얼마 전 내 포스팅에서 다른 건 다 몰라도 경제는 이념이 아닌 경륜과 지혜가 필요하고 그 출발은 좋은 사람을 모셔오는 일이다. 이현재 같은 분 모셔오면 안 되나, 이렇게 쓴 직후의 일이라도 그렇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최고 경영자 과정 총동문회 총무로서 자주 배웠고 아닌가는 RSP 때의 인연이 있습니다. 95세에 총리를 하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는 존재 그 자체로 빛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썼네요. 지금은 여시제에서 후학 양성에 열심히십니다. 다음은 강석진 전 GE 회장이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미술가로서, 화가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2016년 5월 17일자 포스팅입니다. 강석진 전 GE 회장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출판 기념회에 있다. 제구일치가 극찬한 경영자요, 화가요, 시인이며 학자이다. 나도 어지간한 사람이지만 이분에겐 미치지 못한다.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AMP 동문을 교육한 지 20년, 70이 넘은 나이에 네덜란드 투엔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 땐 정말 놀랍고 존경스럽다. 대단한 열정이고 도전 아닌가. 늘 살피는 바이지만 그의 삶엔 따뜻함이 있고 열림이 있으며 통찰이 있다. 같은 DNA, 같은 과인지라 어느 별에서는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대구 초강력 학교에서 에피소드도 기억에 생생하다. 학회장께서 강 회장께 권 사장을 잘 모시라 했다는, 어떻게 내가 알겠는가, 그가 전해주니 알았을 뿐. 축사 중 어머니를 바위로 생각하는 강석진 시인의 시심의 근원은 수호지심, 즉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말이 가슴에 닿는다. 시심의 근원이 수호지심이라니 새로운 통찰에 또 놀란다. 그가 연전에 내게 준 화집을 다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 밖에도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AMP의 동문으로서는 정말로 이름만 대도 다 아실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삼성, LG, 미래에셋, 하나국, 포스코, 이건산업, 한국야후, SO일 등 국내의 굵직굵직한 대기업들과 그리고 정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많은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제가 하버드 AMP를 나왔다는 것을 자랑함이 아니고 우리 기업의 많은 젊은 인재들이 하버드는 세계 최고의 배움의 기관에서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깊은 경영학적 지식을 쌓아서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힘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학비가 비싸고 그리고 또 들어가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비는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들이 공부하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날 있었던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AMP 송년회 모습 저희들의 기록을 위해서 보내드리면서 권대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준환 HBS AMP 한국동물 회장님 또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뵌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일은 다행히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건강 유지하셔가지고 오래오래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지성만이 아니라 경영이 동시에 가미된 정말 독특한 보기 드문 모임입니다. 한동안 한 7, 8년간은 우리 하버드 동문회가 멤버 수 기준으로 조금은 주춤했었습니다. 작년에 S51 또는 한화 그룹에서 3분이 조인하셨고, 올해는 또 미래셋 그룹의 이준영 부회장께서 지난 10월 말에 막 마치고 오셨습니다. 이준영 부회장께서는 금년 인사에서 미래셋 그룹의 새로운 리더로서 최현만 회장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아주 주목을 받고 있고요. 미래셋 그룹의 발전에 우리 동문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이승재 삼성전자 부사장께서 이따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든든한 두 분이 조인하셔가지고 동문회의 미래가 아주 밝게 빛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무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즐겁게 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식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보기 좋으셨고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분이 또 텐션은 있으셔도 결론은 안 내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교회에서 빅매치 한번 또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또 오늘 또 동원그룹에서 이렇게 또 와인 또 강의하고 오셨지만 또 동원그룹의 김대철 회장님이 또 한양대에서 명예공학박사 학위 취하시게 또 이경복 회장님하고 또 윤세영 회장님하고 이종호 회장님하고 같이 가서 축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또 골프 모임이 있어서 여주 CC에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고요. 마지막 사진은 저희 단톡방에 계속 또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진을 올려주시는 오구석 또 동무님께서 또 큰 전시회를 한 번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꽃 한 송이 조금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그 전시회 사진을 제가 조금 올렸습니다. 특강이라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한 1분 정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하버드 AMP는 지성과 경영인 그런 어떤 갖춘 어떤 동문님들이긴 만큼 저희가 매 정기 모임마다 저희가 외부 그 시대 그 타임에 트렌디한 주제를 갖고 외부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케이스 스타디를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한 8분 정도 강사분을 초빙하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한 4분 정도 되는 분이 IT 쪽에 계셨던 분이었고요. 블록체인이라든가 크립토커런시라든가 아니면 핀텍 쪽에 계셨던 분을 좀 불러드렸고, 그 다음에 한쪽 부분에서는 제가 기억나는 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희 하버드 동문 건축의 SAMK의 민성진 대표님이 계셨는데, 또 저번 달에 또 2023년 한국 건축문화제 또 리드를 하시면서 굉장히 큰 활동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난티, 제가 알기로는 건 아난티 리조트나 이런 것도 다 설계하셨던 분인데, 그 외에 핀체크 그 산업협회에 정 대표님이 한번 오셔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그 강의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송년회가 제가 어떤 분을 좀 강사를 좀 초빙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동원그룹의 김대철 회장님이 오늘 바쁘셔서 못 오셨지만, 또 동원그룹의 동원 와인 플러스에 또 저희가 한국의 또 와인이라든가 이런 게 유통 또 이렇게 판매하시는 큰 또 계열사가 계신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동원 와인 플러스 기획 마케팅실 팀장이신 이재영 팀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미리 공지드린 브로거니 와인과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앞에 놓으신 와인잔처럼 시음과 같이 식사와 함께 좋은 강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시죠. 동원 와인 플러스에서 제품을 이제 소싱을 하고 제품을 기획하는 마케팅 팀에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아까 들어오실 때 옆에서 서서 와인도 오픈을 하고 대화 나누시는 걸 들어봤는데 아까 최근에 합류하신 분이 205기라고 하시고 1년에 2번이 있다고 하시니까 머릿속으로 이런 역사 깊은 자리에 제가 함께해도 정말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도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데요. 오늘 누가 되지 않도록 조금 평소에는 다 강의를 들으시고 식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와인이라는 거는 음식과 함께 했을 때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와인을 드시면서 한번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강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지식, 어떻게 보면 팁 이런 걸 얻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희 회장님도 여기에 연이 깊으시고 저희의 주주이신 그 회장님의 따님이신 김은자 상무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셨는데 일정상 함께 하시지 못하게 돼서 저희 회사를 대표하는 샴페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2주 전에 영국 출신인 제임스 서클링이라는 와인 평론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매년 100개의 와인을 꼽습니다. 이 와인이 100개가 이 세계를 대표하는 와인이라고 꼽게 되는데 지금 따라드리는 이 샴페인이 그 100개 중에서 1등을 한 샴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몇 개 남아있지 않은 샴페인이라서 이제 저희 대표님 예하 회장님, 고문님 모두 다 뜻깊은 자리를 축하하는 와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력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맛보십사 한번 따라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드시면서 한번 내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샴페인은 샴페인 로랑베리의 그랑 시에클이라는 샴페인이고요. 해석을 하자면 그랑 위대한, 시에클 시대, 찬란하고 위대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들으시면서 와인도 시음하시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르고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요. 혹시 평소에 와인을 좀 즐기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소도비 경매에서 낙찰됐던 와인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오늘 신문에 나던데. 그게 부르고뉴 와인이었습니다. 참고로 1945년산 브랜드는 아니지만 지역이 같습니다. 1945년 빈티지의 도멘 로마네 꽁띠라는 와인이 66억 9천만 원에 낙찰됐고요. 와인 한 병이에요. 그만큼 부르고뉴는 왠지 모르게 요즘 예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누구나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사랑하고 애정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입니다. 네, 부르고뉴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와인을 의미합니다. 지금 따라드리고 있는 스파클링 와인은 샴페인이고요. 프랑스의 샹파뉴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고뉴 와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지도입니다. 프랑스는 굉장히 낭만이 있는 국가죠. 어떻게 보면 파리는 너무나도 낭만이 있는 도시고 패션과 그런 명품과 문화의 산지면서도 동시에 시민혁명이 일어난 역사적인 국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버건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딱 그 100평만큼의 와인만 만들 수 있는 생산자가 도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적인 내용으로 메종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메종은 내가 100평을 갖고 있지만 다른 밭에서 포도를 사와가지고 섞어서 만든 곳을 메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매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고집 센 농부 같은 느낌이죠. 나는 내 땅에서 나오는 내가 관리한 포도만 사용해서 포도주를 만들 거야. 그런 사람들은 도맨이고요. 나는 조금은 더 장사를 해야 돼. 그래서 다른 포도를 사와서 같이 포도를 섞어서 만들겠어 라고 하면 메종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르고뉴 와인을 드실 때 도맨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조금 더 비싸게 판매가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맨,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만 와인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은 이거를 만든 해가 아니라 포도를 딴 해입니다. 2021년에 수확된 포도로 만든 와인이라는 소리이고요. 부르고뉴 지역에서 나오는 샤르도네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고요. 이걸 만든 사람 이름은 저스틴 지라르댕. 딱 그 100평만큼의 와인만 만들 수 있는 생산자가 도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적인 내용으로 메종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메종은 내가 100평을 갖고 있지만
다른 밭에서 포도를 사와가지고 섞어서 만든 것을 매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매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고집 센 농부 같은 느낌이죠. 나는 내 땅에서 나오는 내가 관리한 포도만 사용해서 포도주를 만들 거야. 그런 사람들은 도맨이고요. 나는 조금은 더 장사를 해야 돼. 그래서 다른 포도를 사와서 같이 포도를 섞어서 만들겠어 라고 하면 매종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르고뉴 와인을 드실 때 도맨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조금 더 비싸게 판매가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김재철 의원님께서 웬만하면 오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 가 계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양양에서 그 대서양 그 연어 그 양식 개발을 완료하시고 세계 60조 시장이랍니다. 연어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연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닦으셨는데요. 거기서 K연어라는 이제 브랜드를 시작합니다. K연어, 대서양 연어가 아니고 K연어. 예, 평소 김재철 장께서는 이제 왜 꼭 고기를 바다에서만 키워야 되느냐, 육지에서 키울 수 있다, 이런 기를 내고 있었고, 또 농산물도 땅에서만 키울 필요가 있느냐, 수경재배를 좀 하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아주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와인을 어디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원래 개인적인 스토리긴 한데 저는 와인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원래 전공은 IT를 오. 전공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학을 호주로 갔는데 가는 즈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양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남에서 양조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양조를 하시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술 쪽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굳이 같은 막걸리나 증류소주 말고 다른 걸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와인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수록 저도 재밌어졌고 이 일을 하는 데에 좀 많은 그런 부침도 있었지만 재미가 있어서 그래서 계속 와인을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제 개인적인 스토리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좀 있다가 10초가 됩니다. 우리는 그 향을 내뿜는 순간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포도라는 생산물이 10초가 되기 전까지 그 아름다운 그 짧은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와인의 미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꼬트 샬로네즈, 마코네즈 이런 동네들이 있는데 이 동네는 아직은 유명세이 덜 하고요. 이 위에 둘 꼬트드니와 꼬트드 본을 보통 유명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르고뉴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 동네, 야 내가 부르고뉴 정말 비싸고 좋은 거 먹었어 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이 두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공하는 이승재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모임에 그렇게 막 제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AMP 가서도 되게 좀 뭔가 발표 이런 거 하게 되면 되게 떨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소리가 떠오면서 이제 그런 거를 엮겠구나 했는데 여기 또 오니까 또 떨리는 게 이렇게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근데 강의 듣고 밥 먹고 이러니까 술도 한잔하고 이러니까 몇 년 후에는 또 좋은 관계로 이렇게 선배님들 말씀해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신교 관계도 그렇고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신이가 생명인데 이 1300년 전에 공자의 가르침에 아주 참 맥락이 자격게 이걸 강조하지 않은 게 보시죠. 봅니다. 무신분립, 자공문중 자활, 족병족식 민신지의, 자공활 필부득이 거사 삼자 하산하리오, 자활 거병하라, 자공활 족병 외적이 취입한 막아야 하니까 병이 튼튼해야 된다. 그 다음 백성은 이식위천, 백성은 먹는 거로 하루를 삼는 거니 족식. 그 다음 민신지의, 백성들은 믿음이 있어야 해. 예, 로레스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제가 출장 갔을 때 그 동문회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렇게 만나자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개인적인 어떤 그 프라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외 출장을 가시든 여행을 가시든 미리 그 하버드 알umni의 어떤 이벤트가 그 총동문회 그 웹사이트에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가는 날에 매치가 됐을 때
그때 가셔서 동문회 그리고 안날 네트워크를 좀 같이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작은 장터 하나 좀 넣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이원진에서 뭐 보통 뷰티박스하고 미국 애들 표현으로는 그 사탕 박스고 옛날에는 또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죠? 그 선물 조합 세트라는 표현 많이 하죠. 근데 뷰티박스를 그 하나씩 미리 지금 나눠드리는 이유가 항상 이 공문회를 끝나고 이렇게 드리게 되면 바쁘신 분은 또 이렇게 못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뷰티박스를 이렇게 하나 좀 들었고 또 뷰티박스 안의 내용을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뷰티박스에는 이게 세 부분이 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칼렌더를 조금 하나 동무님들이 직접 제작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단톡방에 맞는 것처럼 저희 동무님들이 주신 칼렌더를 직접 사진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칼렌더를 조금 낮장 칼렌더를 좀 하나 만들었고요. 그 낮장 칼렌더 외에 제가 하나 낮장 칼렌더를 세울 수 있는 스탠더가 있는데 이게 동판입니다. 근데 이 동판인데 HBS AMP를 레이저빔 좀 쐈고요, 로고하고요. 이게 멀티플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칼렌더 스탠더도 있지만 여기를 명함을 넣을 수 있는 명함 케이스를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또 인테리어용으로 좀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봉투에 같이 드는데 저희 그 HBS AMP 로고를 한 쿠키 이렇게 같이 해서 세 가지가 이렇게 해서 뷰티박스를 조금 드렸습니다. 정성을 들었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올 6월에 정기 모임 때 제가 이 프로그램을 오래간만에 한 번 올렸더니 생각보다는 좀 반응이 좋아서 제가 또 한번 짧게 좀 올렸습니다. 이게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데 제가 퀴즈 엔딩이라는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을 갖고 타이틀을 좀 넣었는데 퀴즈를 맞추신 분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참조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 소중히 또 구입을 했던 하버드 로고가 들어간 골프백 네이텍을 게임을 해서 맞추신 분한테는 2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조건이 6월달처럼 우리 하버드는 지성인인 만큼 문제에 관해서 또 맞추시는 욕심이 또 생기셔서 모바일을 보신다든가 리서치를 하신다든가 조금 상가해 주시고 우리는 지성인 만큼 여기 상식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7월 30일까지 하버드 총장, HBS 딘, 그 다음에 한국 총동문회 회장, 그리고 HBS AP 동문회 회장이 누구냐는 문제를 6월달에 냈습니다. 그때는 맞춰가신 분들이 고급 와인을 가져가셨는데 답이 4번이었습니다. 트워르게이, 그 다음에 나차, 김영준, 그 다음에 장준호. 근데 한 가지는 아시니까 올 7월에 하버드 개교유 386년 만에 첫 흑인 여성 총장이 되셨어요. 걔가. 근데 요새 좀 이 트워르게이가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단 어떤 엔티주이시즘, 그러니까 반유태인이라고 팔레스타인 전쟁에 중립을 쓸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특히 케네디 스쿨 같은 경우는 비교적 보도브젝트의 이사가 주이시였는데 일단 트워르게이가 어떤 중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보도에서 탈퇴하면서 펀드까지 다 빼가는 그런 조금 어려움을 좀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를 한번 6월달에 드렸고 두 번째는 매년 하버드에서 하는 그 커머스먼트 스피커죠. 졸업식의 연사가 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화제가 되는데요. 그때 문제가 작년, 아니, 5월 24년 5월 25일 누가 했느냐. 답이 톰 행크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크 줄버가 2017년, 그 다음에 오프라 윈프리가 13년, 그 다음에 스피버가 2016년, 그 다음에 아름이 2022년. 선정이고 배우로서 강점과 이성을 영화로 가장 잘 표현했다 해서 했고, 또 올해 또 하버드 케네디 스쿨 졸업 연설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 총장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선물을 가져가실 두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뽑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멀티플보다 쇼트 앤서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2021년 기준 하버드 인다운 펀드가 얼마인가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 동원의 그 어떤 펀딩을 해서 깁투로 도네이션도 하고 하는 그런 인다운 펀드가 대강 2021년 기준으로 얼마인가 일단 멀티플을 드리기 전에 한번 맞춰보시죠. 대강은 조단이고 근데 10단이 조단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찍지 마시고 예, 18빌리언 그 다음에 11빌리언 53빌리언 33빌리언
정확히 손을 드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훈 님. 아깝게도 들으셨어요. 손을 드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가 지워졌죠. 손 드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53빌리언. 손을 정답입니다. 입니다. 가보죠. 1위는 2위요. 남포대 공원에서 비영리에서 1위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바티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버드 출신 미국 대통령은 저희가 한국 대통령을 찾아냈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하버드 출신 미국 대통령이 몇 명인가 하는 거를 문제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생각나는 분이 아마 몇 분은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올해 전에 또 미국 역사를 또 잘 아시면 모르겠지만 사실 뭐 몇 분 계시는 거는 기억이 날 텐데, 자, 그럼 간단한 넘버 드리겠습니다. 5, 6, 7, 8. 자, 손을 드시고 좀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7. 아유, 틀렸습니다. 틀렸어. 또 틀렸어. 김영, 4번이요, 8명. 8명? 정답입니다. 나오시죠. 이게 사실 이 침묵과 화합을 하는 자리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 괜찮으시다면 여기 또 매니저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제가 윷놀이판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게 윷놀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이면서 딱 두 개 들어도 논리를 보니까 플레이 던지는 사람하고 스트레이지 말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훌륭한 게임이더라고요. 이게 건물 쓸 수가 없고 트릭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참석해 주신 분 이렇게 카운트를 안 하고 제가 아예 그냥 이 말판이 그래서 말판이 4개를 하는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4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10분씩 보면 마지막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매니저님 이거 마무리 좀 이거 치우실 때 요것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또 같이 팀별로 할 수 있는 이런 게임을 하면서 저희가 지방에서 유명한 비지떡을 제가 나중에 공부해 왔습니다. 이게 몇 분은 좀 드신 기회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인기가 좋고 특히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게 막걸리를 이게 제조를 하다 보니 이게 굉장히 소화가 조금 잘 되는 그런 지방에서 좀 인수를 좀 해왔으니까 마지막 한 10분 정도 바쁘시더라도 또 저희 동문회 침묵과 화합을 위해서 팀별로 좀 하시겠습니다.